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좋은 판례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어땠어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들은 학생들도 있고 안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들은 학생들이 또 듣겠죠. 조금씩 이렇게 상법은 조문이 중요하고요. 예, 기출 지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문을 살피면서 좋은 판례집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판례집으로 확인하고 공부를 지금 평소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면 좋은 판례집만 정리를 해도 상법에 점수 따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상업 사용인.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죠? 예,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죠? 상업 사용인은 한마디로 대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이제 상법에 와서 또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업 사용인이라는 말을 써요. 결국은 뭐죠? 상인에 대한 대리인, 대리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리인의 명칭을 이제 별도로 뒀어요. 그래서 지배인,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 부포상,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죠? 이렇게 되죠? 세 가지가 있어요. 상업사유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서, 대리권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분한 거예요. 가장 대리권이 많은 건 지배인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포상한 특정한 어떤 행위나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도록 해주고요. 그다음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은 그 물건 판매하는 점포에서만 대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배인 그러면 10조를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10조 지배인. 지배인 선임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상인이 하겠죠, 상인. 상인이 하겠죠. 근데 이 상인이 하는데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상인의 지배인 선임을 위임받은 상인의 대리인이 선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임한다. 근데 지배인은 선임을 하는데 항상 어떤 조건을 갖추냐면 본점 지점이라는 뭐죠? 영업소라는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포괄적이지만 범위를 딱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가면 표현 지배인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 지배인도 특히 이제 표현 지배인은 외관범위예요. 믿은 제3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배인이라고 믿은 자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지배인이라면 어때요? 일등한 어, 영업소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 왜 지배인의 기본이 본점 지점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표현 지배인도 영업소라는 요건을 기본적으로 필수로 갖춰야지.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제3자에게 외관법 내에서 어, 이행 책임이죠. 영업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배인은 선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조건이 영업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이제 조문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한번 가보시면 4번 한번 가보시면요. 지배인은 자연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안 돼요. 감사는 겸직금지예요. 겸직금지고 지배인은 직접적으로 행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지배인을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을 가보겠습니다. 지배인 선임되는데 지배인의 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리권을 가져야 된다. 대리권. 너무 중요한 거죠. 대리권. 근데 이 대리권을 갖는데 포괄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배는요, 영업주에 가름한다. 영업주 대신 한다는 거죠. 물론 어디? 무조건 모든 영업주의 어떤 행위를 대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영업주가 위임한 그 영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가 주어졌다. 그 지배인이 아닌 점은 됐죠. 이 항을 한번 보시면 지배인은요. 요 조심해야 돼.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해임할 수 있다. 요 지배인이 아닌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지배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수권을 가져야 돼. 수권. 위임을 받아야 돼요. 상업사용인의 위임을 받고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쵸? 그 외 점원 기타 사용인은 선임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도 마찬가지로 선의 제한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런 개념을 요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잘 따라가시면 된다. 됐죠? 예, 이제 조문에서 너무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하면 그것도 머리가 아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과 관련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2번.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재판 외의 그죠?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재판상 행위를 할 때는요. 영업주의 특별 수권이 된다. 아니에요. 알겠죠? 그 영업에 관해서는 위임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재판상 재판 외 행위를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수권 받을 필요 없다. 그쵸? 예, 그런 거다. 그래서 밑에 3번 한번 보세요. 지배인도 소송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조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름까지 다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뒤쪽으로 회사법 조문도 해야 되잖아. 그죠? 한번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같이 쭉 가면서. 자, 판례나 한두 개 검토를 해보면 자, 그 1번 판례 기출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배인의 행위가요.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야 될까요? 지배인 기준을 따지는데 지배인 기준을 행위에 따지는데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 의사로 따지게 되면 자기 지배인이 유리하면 어때요? 영업주의 행위다. 아니다. 스스로 어쩌? 판단하게 되면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위는 누가 봐도 영업주가 대리권을 부여한 행위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알아야 된다. 그죠? 그 정도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 자,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 한번 가볼래요? 반드시 그러면 지배인은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점장, 영업부장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배인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냥 지점장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봤던 지배인의 요건을 갖추면 돼요. 어떻게? 그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권이 주어졌다. 그러면 지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배인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알겠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하지 않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실제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배인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알아두시고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지배인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공동 지배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공동 지배인 개념을 좀 알아둬야 돼요. 공동 지배인이 왜 났는지라고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한 학생들은 좀 이 공동 지배인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상업사회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대리, 그죠?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우리 공동대리인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공동대리.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민법의 공동대리는 왜 뒀죠, 여러분? 왜 둔 겁니까? 그거는 한 명의 대리인을 뒀더니 그 한 명의 대리인이 본인 있잖아요. 대리권 준자. 본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덕적 행위인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에, 사업자는 어때요? 한 명을 더 대리인을 두어서 둘이서 어때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와 똑같아. 그래서 이건 공동 대리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다른 대리인을 감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 지배도 마찬가지예요. 대리만 다른 거죠. 그래서 A, B, C, D라는 지배인, 수인의 지배인 있잖아요. 수인. 이 수인의 지배인 있죠. 이걸 우리가 공동 지배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단지 개별적으로 지배인이 여러 명일 뿐이에요. 공동 지배는 반드시요. 사업주가 A와 B, 너는 공동 지배인이야 라고 어때요? 임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A와 B가 공동 지배인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행사를 할 때 이 공동 지배인이 되면요. 외부적으로 행사하는 이 능동 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함께 해야 돼, 함께. 알겠죠? 그런데 수동 대리, 다른 사람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행위들 있죠.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됐죠. 그러면 한 조문을 보시면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그렇죠? 아까 A, B, C, D 여러 명의 지배인에게 선택을 해서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게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공동 지배인을 여러 명의 지배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 지배인이 된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공동 지배인이 되면 어때요?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의 그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이 항이 수동 대표, 알겠죠? 수동 대리. 수동 대표는 수동 대리. 수동 대리 할까요? 수동 대리. 받아들이는 대리 있죠. 이거는 한 명에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능동 대리는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으로 대리권 행사했는데 이게 바로 1항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게 능동 대리를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인의 지배인 중에서 공동 대리는 공동 지배인을 선임해서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능동 대리인 거죠. 1항이. 2항이 바로 뭐예요? 이거는 수동 대리입니다. 수동 대리. 알겠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이 조문이 여러분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명해져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게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자꾸 내용 자체가 선명하게 들어야 돼요. 선명하게 들어야 자꾸 희미해지면 안 돼. 그건 좀 공부가 좀 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여기 어, 그 1번, 2번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동 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지배인에게 대리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틀렸어요. 위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A, B를 야, 너네들 공동 지배인이야 라고 갑이 선임을 했었어요. 근데 반드시 둘이 같이 행위를 하라고 해줬는데 B가 어때요? 농땡이 까는 거죠. A에게 도장도 모든 것을 어때 다 맡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임해주고 자기는 놀러 다녀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공동 지배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죠. 공동 지배인은 영업주에게 어떤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한 건데 이렇게 위임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뒤쪽으로 가면 있죠. 공동 대표이사 부분에 가면 거기는 아예 판례가 이렇게 포괄 위임 못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13조 가보시면 요거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인은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우리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포상,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 종류의 상업사용이 있지만 등기해야 되는 상업사용은 지배인밖에 없다. 알겠죠? 지배인밖에 없다. 그래서 지배인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 부포상이라든지 부포상, 물건 점포, 그죠? 그죠? 이들에게는 어때요? 다시 말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지배인의 선임했을 때도 등기하고 대리권이 소멸됐을 때도 등기해야 돼요. 알겠죠? 등기된다. 그래서 지배인을 둔 본점 지점 소재에 등기해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지배인이 아닌지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 지배인도 마찬가지로 선임이나 소멸할 때 있죠. 사항도 그 변경도 똑같이 등기해야 된다. 됐죠? 끝이다. 등기해야 된다는 한 점도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별로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 거 알아두면 되고. 자, 이제 14조 가보면 표현 지배인 나왔다. 그죠? 표현 지배인. 이 표현 지배인은 외관주의 법리의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외관주의 법리. 표현 지배인은 외관주의. 외관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믿은 자를 보호해주는 법리가 외관주의 법리죠. 우리 상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곳곳에서 외관주의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 지배인은 원래 지배인이 아닌 자가 지배인 명칭을 사용해서 제3자가 지배인인 것으로 믿었잖아요. 그죠? 믿은 것에 대해서 영업주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은 자를 보호해주는 게 표현 지배인이에요. 그리고 표현 지배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어때요? 믿은 자를 보호해줄 때 그 믿은 자가 다시 한번 표현 지배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주 혹은 그죠? 다시 말하면 지배인, 정상적인 지배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봐주는 거죠. 자, 한번 조문을 한번 보시면 본점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나왔네요.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영업소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앞쪽에서 그냥 지배인, 그죠? 그냥 지배인도 반드시 영업소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표현 지배는 더욱더 영업소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영업소 외에 있는 사람을 믿었을 때는 보호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본부장이지만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어떻게 한다? 동일한 권한이 있는 걸로 본다. 간주한다. 다만 뭐한다? 재판상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지배인하고 다른 점이죠. 지배인은 재판은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재판상 행위를 빼고는 어때요? 지배인과 완전 동일하게 봐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배인 동일한 거 보기 때문에 이 표현 지배인이 한 행위 있죠. 이 행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영업주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지배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봐주겠다는 거죠. 그 책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행 책임이에요. 이행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실상계 이런 거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때 과실상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 책임이다. 요걸 알아두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외관주의 법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이나 중과실일 때는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게 표현 지배인의 외관 법리 처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어, 거기 이제 1번 정도 하나 보실까요? 1번. 1번 문제 하나 좀 보시면,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 지배에 해당된다. 이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본점,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 요 지점차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말은 어때요? 그 상위 직급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차장 위에 부장도 있고 있죠. 이럴 때는 지배인이 성립. 누가 봐도 이건 어때요? 포괄적인 지배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점차장.
알겠죠? 이런 거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영업소 밑에 보시면 지점장 대리, 영업소 주임, 그죠? 이런 것들은 상위직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표현 지배는 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니까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표현 지배는요.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공동 지배인 있죠? 공동 지배인에는요. 표현 지배인이 적용돼요. 근데 요 다음에 배울 뭐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부포상이 있죠? 여기에는 표현 지배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일단은 표현 지배인까지 해서 오늘은 오늘 이게 원래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